깔끔하게 한 주 마무리해봐야겠죠. 내일도 필식 김도윤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필식의 주선 김도윤입니다. 실은 오늘 시장 자체는 크게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도, 보합권 수준 마감. 하지만 우리는 할 말이 많죠. 어제 얘기해 주셨던 종목들이 떼거지로 상승을 했습니다. S&T 모티브, 동원 F&B, 휴재까지 세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 각각 3에서 4% 하루 만에 수익이 나는 중이거든요. 이 종목 다음 주에 또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인지도 궁금하실 것 같고요. 전문가님, 시장이랑 종목 AS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큰 이동의 축이 좀 발생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껌딱지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표현을 좀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코로나의 고점을 뚫어낸 것은 우리나라 코스닥이다. 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 참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해야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K바이오를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의 이 실제 종목군들의 기술력 인정력은 됐기 때문에 최고점을 계속 뚫어내기를 하반기에도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코스닥 쪽이 잠시 밑에 부분이 코스닥 지수의 위치인데요. 실제적으로 자금들의 오늘 이동 경로를 보면 실제 코스닥이 이제는 좀 쉬어가는 템포들이 구축이 되었고요. 그 속에서 코스피 쪽으로 위쪽 상단의 코스피 쪽인데요. 그만큼 키높이가 아직 맞춰져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 코스피 쪽으로의 기관 쪽 수급이 공격을 하고 있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는 개별적인 종목 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전히 이제 코스닥 쪽을 보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시간적인 공격에 코스피 쪽을 주초에 좀 집중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 부분을 한마디로 오늘 장을 정리해 봅니다. 바로 내게 맡겨라. 내가 없다라면 시장은 방어해줄 주체도 없고 상승으로 자금들의 이동을 코스피를 이동할 주체도 없다라는 것을 녀석이 보여준 바로 연기금의 매수의 힘으로 시장이 강력하게 계속 하락에 대한 하방 경직, 그러니까 계속 급락은 없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있죠. 이탈하는 부분에 중요하다라는 부분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부분에 놓고 판단을 해본다라면 오늘 종목군 쪽에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실제 제가 어제 이제 우리가 소비재 쪽 먼저 쉬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핵심적으로 중국발에 대한 뉴스 플레이들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 쪽에서 먼저 요 휴젤 같은 경우가 뉴스 이벤트성 말씀 좀 드렸었고요. 우리는 이제 눌림목 포인트를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 특히 코스닥이기 때문에 배제를 하지만 실제 추가적으로 더 들고 가도 된다. 들고 가자라고 표현을 좀 드리겠고요. 동원 F&B 마찬가지로 소비재 쪽으로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뚫어나가는지 잘 보자라고 표현을 좀 드렸어요. 거래량 때문에 우리가 너무 쏠리지 말자라고 표현을 좀 드렸는데요. 돌파를 나오면서 종가상에서 이렇게 살짝 대롱대롱으로 거쳤는데요. 역시 동사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실적 우상 쪽을 기대할 수 있다는 관점에 홀딩, 특정 고점 부분을 하나, 요 23만 8천 원대 부분에 대한 한 번을 시도를 한번 하러 가자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마지막적으로 S&T 모티브인데요. 실제 두 종목과 비교를 해본다라면 수급적인 측면이라든가 이제 키높이 쪽으로 해서 먼저 쉬었다가 업황 개선과 함께 지금 올라갈 우상향 쪽으로 열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라면 역시 미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현재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제가 지수가 아직 방향성을 교집합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지 정하지 않았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럴 때는 눌림목을 계속 활용하는 것이 종목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매매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내일장, 특히 주초, 다음 주 주초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젤은 보유, S&T 모티브는 보유인데 신규 매수, 단 눌림목 접근도 가능하다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럼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이었네요. 시장의 축이 변하는 거면 다음 주 코스피 위주의 전략이 필요합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코스피 쪽이 실제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눌림목 패턴을 이용한다고 하면 좀 더 유리한 부분으로 좀 들어올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제 윗꼬리가 상당히 급하게 빨리 달리는 것들의 템포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 쪽에 코스닥
150 기준에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매도 압박 부분에 개별 종목군들이 좀 힘이 약화됐던 분들이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내일 코스피 쪽으로 집중을 하자라는 부분의 주초 부분 이유는요. 바로 이 기관계 쪽에서 선물 쪽 추이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들이 지금 현재는 실제 선물 쪽을 바스켓 쪽으로 베이시스로 활용해서 매도 포지션과 매수 포지션들의 서로 간에 양쪽 싸움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 부분들이 청산해서 현금화를 하게 되면 이 코스피 시장 쪽으로 진입되는 흔적들이 오늘 추가적으로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겠고요. 또한 우리가 원달러 환율 추이 쪽으로 말씀 좀 드리는데요. 참 원달러 환율 추이하고요. 지수의 위치를 좀 제가 판단해서 놓고 보면요. 잠시만요. 네, 환율 추이가 없네요. 부분을 놓고 보면 네, 환율 차트로 이렇게 판단해 보면요. 1230원에 대한 돌파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거나 1220원에 대한 가두리 박스가 변경이 돼야 된다. 분명히 나가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돌파를 해서 이탈을 해서 박스권을 나가거나 또는 밑으로 저점이 깨지면서 나와버려야 되는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이 오늘 드디어 이제 1230으로 한번 터치를 하는 도전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게 선물하고 연동이 돼요.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걸 그냥 단순하게 한마디로 시작시키면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의 자금들이 이제 코스피 쪽으로 누구를 축으로 해서 기관을 축으로 해서 코스피 쪽으로 집중한다라는 관점이라고 놓고 본다라면 큰 그림에 우리가 6월 부분까지 2분기를 마무리하는 것까지 전체 뷰를 열고 돌아보면 이제 이 박스권들을 전체로 벗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굵직한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 속에서 어제 이제 이 또다시 한번 미니 선물 다우를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는 가장 최악으로 부정적이고 공포를 주고 급락을 합니다. 계속 막 3월달, 4월달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뭐 눌림목을 잡아도 패닉으로 급락, 뭐 금융위기하고 비교하고 이런 표현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피해가 제일 많이 걸려 있는 것이 S&P 500과 나스닥이 아니라 실제 가장 큰 피해는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다우존스 산업지수에 쏠려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들이 결국은 방향성을 완벽하게 정해야지만 경제 재개와 함께 실제 원자재에 대한 소비도 증가가 되는 거, 수요가 증가하는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어제 보시면 장중 부분 내내 출발과 함께 추가적으로 추세 이탈이 23,300포인트가 단기적으로 무지하게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드렸었는데요.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함과 동시에 핵심적인 부분은 뭐였죠? 전전일 부분에서 이탈로 종가를 끝냈기 때문에 추가 이탈로 저점을 확인합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에 뉴스플레이 쪽으로 일단 반등을 했어요. 그럼 뭐다? 지지값이 저항값이 됐다가 저항값이 지지가 되면서 올라탔죠. 그러면 오늘 추가 상승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올라왔던 내용이 아쉽게도 재료가 뭔가 좀 음모론 쪽이 많았다.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오늘 다시 23,300포인트가 이탈을 할 경우에 눌림목 매수 쪽으로 종목 장세 쪽으로 집중을 하자. 특히 코스피 쪽으로 이렇게 전략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트레이딩은 코스피 위주로 한번 해보자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처럼 트리플 종목의 올 수익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자금이 이동이 되고 시간이 이동이라는 표현을 좀 드렸잖아요.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다음 주 재료 여러분도 아마 많이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시진핑의 방한 루머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드디어 이제 중국에서 미루어졌던 전임대부터 해서 양해까지 다 나오죠. 그런 관점은 소비재 쪽 트레이딩입니다. 여전히 어제의 트레이딩에 소비재 쪽이 포함이기 때문에 FNF 트레이딩 쪽 잘 보자. 그런데 여기 숨어있는 갭이 하나 발생이 되어 있었죠. 너무 급하게 올라갔던 부분이
종목이니까 여기 10만 5천 원에서 10만 7,500원대 돌파 못 나온다라고 하는지 여기서 못 나오면 한 번쯤은 끊어내고 가는 템포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숨어있는 코스닥 하나 그래도 필요하니까 한 종목 정도 더 언급을 좀 지나보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YMT를 언급 좀 드려보겠습니다. 뭔가 차트 모양이 S&P 모티브와 비슷하죠? 이런 관점 쪽으로 투자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까스로 2개 들어봤네요. 한 종목은 노란톡에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도현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걸음 치다 보니까 유독 긴 한 주였는데요. 다음 주는 청량감 있는 흐름, 수익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